당신은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머릿속으로 온갖 변명을 되짚어봤죠. 그런데도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안한 의심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답을 찾으려 애쓸수록 그녀는 더욱 멀어져 가고 당신은 의심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증거를 쫓는 동안 그녀는 가면을 완벽하게 쓰는 남자들이 빠지기 쉬운 잔혹한 함정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평화와 존엄성,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결코 잡을 수 없는 거짓말에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변명과 가면, 모든 연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녀의 충성심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그녀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드는 질문 말입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그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겁니다. 속임수를 폭로할 수 있는 그 질문을 공개하기 전에 누가 듣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 이 메시지가 배경과 상관없이 같은 의심을 품어왔던 수많은 남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년간의 의심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남자는 파트너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할 때 거의 항상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수와 심야 댓글을 훑어봅니다. 아내의 직장에 차를 몰고 가거나 불쑥 찾아가 현장을 목격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극에 달하면 아내를 앉혀놓고 두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바람 피우는 거야.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이미 연습해 놓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부인하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알리바이도 준비했을 겁니다. 거짓말에 진실을 적절히 섞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직접적인 신문이나 끝없는 감시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를 진실의 문지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녀는 모든 답을 쥐고 있고 당신은 헛된 그림자만 쫓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집착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의심스러운 단서 하나, 밤늦게 확인하는 행위 하나만 더하면 결국 비밀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지치고 불안해지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뿐입니다.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그녀의 능숙한 침착함과 적절한 타이밍의 설명 아래 더욱 깊숙이 묻혀버립니다. 분명히 말해, 바람 피우는 거야 라고 묻는 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예, 아니면 아니요라는 이분법적인 대답만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숨기려는 사람은 갑자기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부인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몰아붙일수록 그녀는 더욱 방어적으로 변하고 당신은 절망적인 의심과 그녀의 말에 대한 의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탐정처럼 증거를 찾는 것을 멈추고 전략가처럼 상황을 포지셔닝하세요. 그녀의 행동을 쫓는 대신 그녀의 일관성에 균열이 생기는 부분을 관찰하세요. 그녀가 이미 준비한 답변을 요구하는 대신 가면을 꿰뚫어 볼 질문을 던지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예상할 수 있는 어젯밤 어디 있었어? 라는 질문 대신 차분하게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뭔가 다른 것 같아.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거짓말을 잡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적 진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는 말과 어조 몸짓을 완벽하게 동시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휴대전화를 뒤지고 이야기를 의심하고 함정을 파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면 당신은 그녀의 게임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녀의 게임에 놀아나면 진실을 찾기 훨씬 전에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배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가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증거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증거와 직접적인 대면이 효과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증거를 쫓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더 깊게 만들 뿐이라면 무엇이 진정으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해답은 산더미 같은 증거도 아니고 새벽 2시에 고성을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함정 질문이나 교묘한 덫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실수를 잡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정확성입니다. 잘 만들어진 질문은 거짓말이 번성하는 표면적인 부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과 양심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파고듭니다. 바로 그 점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짓말쟁이는 사실을 되뇌입니다. 어디에 있었어? 또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가 되뇌일 때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은 가면이 깨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 피우는 거야 처럼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질문 대신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가 쉽게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녀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무언가 드러납니다. 망설임일 수도 있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모습에서 새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잘 던진 질문 하나가 몇 시간 동안의 신문보다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신문은 그녀를 연기하게 만들지만 단 하나의 질문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과 관계, 그리고 자신이 가장하는 모습과 진짜 모습 사이의 간극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바른 질문을 하려면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녀의 방어벽만 강화할 뿐입니다. 마치 그녀를 솔직한 대화로 초대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질문하세요. 바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단 하나의 질문이 10시간의 감시보다 거짓말쟁이에게 더 위험할까요? 감시는 그녀의 이야기를 반박하지만 올바른 질문은 그녀의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단 하나의 질문이 가면의 금을 깰 수 있다면 그 메커니즘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왜 그 연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임수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여성이 바람을 피울 때 당신이 의심하기 훨씬 전에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대사를 연습하고 어디 있었어? 라는 질문에 어떻게 능숙하게 대답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변명을 너무나 깔끔하게 쌓아 올려서 심지어 자신조차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면 당신은 진실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낸 각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본이라는 건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만 그럴듯하죠. 질문이 사실에서 가치관으로 바뀌는 순간 전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자랑스럽나요? 라고 묻는 순간 더 이상 그녀의 알리바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캐묻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녀가 쉽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은 행동을 감출 수는 있지만 갈등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그녀가 주장하는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녀의 몸짓이 드러날 겁니다. 대답하기 전에 침묵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죠. 심지어 침묵이 위험하게 느껴져서 당연하지 라고 너무 빨리,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며 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면의 균열입니다. 이건 범죄 드라마의 형사처럼 그녀의 눈 깜빡임이나 숨소리까지 분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의 현재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은 연습하지만 어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짓도 감정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거짓이 무너집니다. 실용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질문을 한 후에는 침묵을 지키세요. 그 공백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서둘러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침묵을 그대로 두세요. 바로 그때 가면이 무거워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겪는 것 사이에 분열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질문이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 손에 덫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 내면의 충돌입니다. 그녀가 균형을 유지해왔던 두세 개 변명과 죄책감이 갑자기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무언가가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단서는 그녀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머뭇거림 억지로 참는 침착함 스쳐 지나가는 짜증. 그것들이 바로 진실이 드러나려고 애쓰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녀의 말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그녀의 영희 속에 숨겨진 균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면이 깨지기 시작할 때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일단 그 징후들을 알게 되면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묘하게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은 다듬을 수 있고 이야기는 연습할 수 있지만 몸짓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배신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때 그녀의 신경계는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 스트레스는 가장 사소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새어나옵니다. 눈빛에서 재빨리 시선을 돌리는 모습에서, 당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서도 특정 단어를 말할 때 갑자기 굳어지는 목소리 혹은 억지로 웃는 듯한 목소리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의 리듬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대본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처럼 대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당신이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려는 듯 너무 빨리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연기는 어딘가 어색하다. 단순히 긴장해서 생기는 습관이 아니라 두 가지 삶을 사는 대가인 듯하다. 한쪽은 그녀가 보여주는 이미지, 즉 관계에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고, 다른 한쪽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다. 그 균열은 긴장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긴장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유리에 금이 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망치로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의 압력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망설임, 불안한 손놀림, 갑자기 몸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들은 가면의 미세한 균열입니다. 그녀가 압박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 균열은 더 넓어집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은 할리우드 영화처럼 극적인 고백이나 감정 폭발과 같은 큰 실수를 포착하려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자꾸 꾸준한 균열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 방식,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 톤이 낮아지는 방식, 충성심에 대해 언급했을 때 갑자기 화제를 바꾸는 방식 등이 그렇습니다.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적절한 질문을 했다면
말만 듣지 마세요. 시야를 넓혀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세요. 그녀의 얼굴, 손짓 타이밍, 심지어 호흡까지도요. 탐정처럼 추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과 감정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과 감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녀의 안심시키는 말에 확신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들리나요? 진실은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은 일단 이런 점을 알아차리게 되면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 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금이 간 것을 발견하면 더 이상 유리가 온전한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금을 발견하는 능력은 그녀에게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방식. 그 순간에 당신이 불어넣는 에너지가 진실을 드러낼 수도 있고 더 깊숙이 묻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의심이 들면 감정적으로 격해집니다. 분노, 비난, 욕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방어 모드로 돌입합니다. 당신의 말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생존 본능에 따라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거짓을 꾸며내려고 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고 차갑게 대하며 부인하는 태도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녀를 자극했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나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더욱 강경하게 나올 이유를 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순간을 지배하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적은 항상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방패를 동원할 것입니다. 책임정하, 비난 피해자 행세까지. 순식간에 당신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상황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비난을 퍼붓는 대신 침착하게 질문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를 악물지 않고 그녀 맞은편에 앉아 싸움이 아닌 명확한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차분한 호기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침착함은 그녀의 경계를 허물고 그녀가 쌓아 올린 벽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공격하지 않으면 그녀는 어떤 방어 수단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자존감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극적인 상황보다는 품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에게 협상력을 줍니다. 차분한 질문은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짓 언어 열린 자세, 안정적인 눈 맞춤, 공격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마세요. 둘째, 어조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비꼬거나 날카로운 어조는 피하세요. 셋째, 표현 방식, 바람 피우는 거야 처럼 미리 준비된 아니 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대신 관계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아직도 믿고 있어. 이건 함정 질문이 아닙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거울을 보고 움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분하게 질문하면 상대방에게 전쟁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드러납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익숙한 역할극으로 몰아넣지만 차분함은 상대방이 즉흥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즉흥적인 대처 속에서 균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논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드러나기 위해 고함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숨 쉴 수 있는 적절한 환경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바른 질문을 올바른 방식으로 던진다 해도
그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과 가면은 여전히 그녀를 지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몸속, 그녀의 감정 속에서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에는 이름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여자가 배신을 숨기고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단서는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녀의 말과 몸짓 어조 에너지 사이의 간극에 있습니다. 이 간극을 감정적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을 피운 사람이 완전히 감출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심리는 이렇습니다. 거짓을 유지하려면 그녀는 두 가지 현실, 즉 당신에게 보여주는 삶과 숨기고 있는 비밀을 동시에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내적 긴장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몸은 압박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표정, 어조의 변화, 망설임 등을 통해 진실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물론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팔짱을 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문장 끝에서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당신은 제게 전부예요 라고 단언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음 높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불협화음입니다. 말은 달콤하지만 말투는 씁쓸하고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하는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조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행동이 약속을 뒷받침하는지, 타이밍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세요. 아니면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칫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이나 같은 군더더기 말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작은 균열들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만 거짓은 항상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정확한 단어에만 집중하느라 말의 불일치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어적 증거를 원하죠.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말싸움에서 강해집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이면에 숨겨진 감정적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말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편집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에서 유령을 쫓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과 새어나오는 감정 사이에 일관된 불일치를 찾아야 합니다. 한 번의 불안한 웃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대화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불협화음, 그것이 바로 균열의 선입니다. 감정적 불협화음을 노래의 배경 잡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화음이 어긋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리면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그 잡음이 눈에 띄게 되면 자백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또 다른 심리적 방어 기제인 투사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관심을 당신에게 돌리고 비난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고발하여 자신의 균열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감정적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속임수 중 하나가 투사입니다. 내면의 죄책감에 직면하는 대신 그녀는 그것을 밖으로 돌려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요즘 좀 쌀쌀맞아. 또는 항상 의심이 많아. 같은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반박하기도 하죠. 당신은 통제적이야. 당신 때문에 숨이 막혀.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인 척 이야기를 바꿔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투영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차갑고 무관심하고 믿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 자신의 배신이 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해할 만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투영은 생존 전략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당신에게 전가함으로써 그녀는 거짓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호하고 논쟁하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갑자기 초점이 바뀝니다. 그녀의 불륜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이제 당신이 궁지에 몰린 겁니다. 완벽한 속임수죠. 당신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반면 그녀의 죄는 숨겨진 채로 남습니다. 해결책은 자각입니다. 투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연극에 휘말리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차갑다고 비난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의 거리감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녀가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세부 사항들을 쏟아낼 때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실은 단순하지만 거짓은 무겁습니다. 또 다른 투사 패턴은 과잉 반응입니다.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은 작은 질문 하나가 방어적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노, 눈물, 갑작스러운 비난,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압도하여 진짜 문제를 묻어버리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도한 방어는 위험 신호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은 충성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투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맞불 작전을 펼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나서 투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세요. 투영은 깨진 진실성의 신호입니다.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죄책감이 그 틈새로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습니다. 투영이 그렇게 교묘하고 그녀가 상황을 왜곡하고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모든 소음을 뚫고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방어막을 뚫고 진실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모든 투영, 모든 혼란, 모든 방어적인 폭풍 속에서도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시 논쟁 극적인 최후 통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가면을 찢어 밝힐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에 여전히 자부심을 느끼나요? 입니다. 이 질문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주목해 보세요. 바람 피우고 있나요? 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인만 유도하는 이 질문은 그녀를 자기 자신과의 대면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녀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현재 행동을 당신과의 관계의 근간, 즉 신뢰 공유된 가치관,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비추어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삶에 대한 자부심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충실했다면 대답은 자연스럽고 차분하며 그녀의 몸짓과도 일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당신을 배신했다면 이 질문은 그녀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쪽에는 그녀가 연습해온 완벽한 변명 합리화 핑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현실 그녀가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자신이 초래한 균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숨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망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단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의 눈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빨리 대답하며 대화를 끝내려는 듯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침묵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덧붙이며 장황하게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행이 아닙니다. 그녀 내면에서 두 가지 현실이 충돌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자백을 받아낼 필요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해답은 그녀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과 감정적 상태 사이에 일치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본 모습을 폭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이 드러나든 그 순간을 침착하고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이 당신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성의 대가입니다. 애원하거나 통제하려 들거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의심이 당신을 갉아먹을 때 탐정 놀이를 하며 몇 달씩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끝없는 투영의 싸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질문을 하십시오. 명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녀의 말뿐 아니라 영혼의 반응에도 귀 기울이세요. 진실을 듣는 순간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증거 찾기, 밤늦도록 확인하는 전화, 절박한 신문. 이런 것들은 결코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의존의 악순환에 가둘 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진실을 찾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를 찾느라 허우적대는 동안 그들의 파트너는 점점 더 교묘한 속임수를 쓰게 되죠.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른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차분하고 품위 있게 던진 단 하나의 질문이 수개월간의 거짓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백해서가 아니라 자존심과 진실이 드러날 때 어떤 가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에 여전히 자부심을 느끼나요? 이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의 힘은 그녀의 거짓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진실을 되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굳건히 서는 순간 모든 균형이 바뀝니다. 더 이상 진실의 조각을 애타게 구걸하는 절박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당신은 명확함을 추구하고 안락함보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어둠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면, 다시 세울 자유 배신이 기반을 망가뜨렸다면 떠날 자유, 존엄성 시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의심 속에서 사는 것은 고통에 직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치유하지만 의심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이 말만은 그만하세요. 헛된 꿈을 쫓으며 세월을 허비하지 마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관계와 배신의 심리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남성분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록 침묵 속에 갇힌 남성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편이고 존엄은 당신의 무기이며 자유는 당신이 진실과 존엄을 요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